교재 134페이지 직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배열은 수평, 수직의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기능이에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10,5 스페이스. 배열 아이콘은 위쪽에 수정해서 배열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직사각형, 경로, 원형 배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배열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배열할 객체 클릭을 할게요.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선택된 객체가 수평, 수직의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데요. 위쪽에 옵션 중에 열 옆에 그림을 보면 가로의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그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 개수 2 변경을 하고 그 다음 행, 수직의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개수겠죠. 개수 행 3 그리고 열의 거리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이 그림의 형태를 잘 보면 어느 부분의 거리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거리를 20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행의 사이의 거리 10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택을 했었던 원본 객체 지점으로부터 똑같은 지점까지의 거리가 20, 원본 객체 지점으로부터 똑같이 복사되어지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10. 그래서 열의 거리 20, 행의 거리 10. 그리고 연관 체크하고 배열 닫기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배열된 객체를 다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의 개수 4, 행의 개수 5, 그리고 사이의 거리 값도 변경을 해볼게요. 25, 15. 닫기. 배열된 객체를 클릭을 하고 이 점을 클릭을 해서 배열의 설정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립, 클릭. 다시 컨트롤 Z. 배열된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이 그립의 위치를 이동을 하면서 배열의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열된 객체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X 스페이스 배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 다음 다시 배열된 객체를 클릭을 해보면 배열 편집창이 뜨지가 않고 사각형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된 객체를 분해를 하게 되면 배열을 다시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사각형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울게요. 다시 한 번 더 배열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단축키 AR 스페이스. 사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직사각형, 경로, 원형 배열이 있는데요. 직사각형 배열 사용을 하겠습니다. R 스페이스. 설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연관을 켜고 배열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관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닫기. 그러면 배열된 객체를 클릭을 했을 때 분해된 것처럼 배열을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배열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연관 기능을 켜놓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로 배열은 객체의 형태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스플라인을 작성을 해볼게요. SP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F8 직교 해제. 클릭 스페이스.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REC 스페이스. 끝점 클릭을 하고 임의의 크기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스플라인은 0번 도면층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 배열 단축키 AR 스페이스, 배열할 객체 사각형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 배열 유형은 경로 PA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경로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경로 스플라인 선택을 하고 위쪽에 옵션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배열하는 객체의 개수를 수정을 하려면 왼쪽에 항목 옆에 아이콘 클릭을 해서 이 개수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5 엔터, 다시 8 엔터. 그리고 아래에 사이 거리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5 엔터, 다시 15 엔터. 그러면 이 거리는 원본 객체의 이 지점으로부터 똑같이 복사되어지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행의 수도 변경을 해볼게요. 2 엔터, 다시 1 엔터. 연관은 켜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항목 정렬 눌러보겠습니다. 항목 정렬 켜고 끄고, 그 다음 배열 닫기. 배열된 객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연관 기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위에서 배열을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닫기. 배열된 객체를 선택을 하고 분해 X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배열이 깨져서 이렇게 배열을 수정할 수 없게 돼요. 이번에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배열은 원의 형태로 배열을 하는 기능이에요. 똑같이 객체를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을 하고 반지름 30 스페이스, 그리고 삼각형을 그릴게요.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그리고 모서리 옵션 알파벳 E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F8번 직교 모드로 임의의 크기로 삼각형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M 스페이스 삼각형 선택을 하고 가운데 중간점을 원의 4분점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원은 0번 도면층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열 AR 스페이스, 배열할 객체 삼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 다음 원형 배열 PO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중심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원의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위쪽에서 배열 개수 8 엔터. 그 아래쪽에 360도 안에 8개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기 각도를 변경을 해볼게요. 180 엔터. 그러면 180도 안에 8개를 배열을 시키는 거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채우기 각도 360도 변경을 할게요. 엔터.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사이각, 이 각도를 3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엔터. 그러면 각각의 객체가 30도씩 배열이 됩니다. 다시 채우기. 이 채우기 각도는 사이 각도를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채우기 각도를 360도 엔터. 그럼 마찬가지로 채우기 각도에 따라서 사이의 각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연관 켜놓을게요. 그 다음에 항목 회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항목 회전이 꺼진 상태에서는 원본 객체가 회전하지 않고 배열이 돼요. 항목 회전을 켜게 되면 원본 객체가 회전을 하면서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 닫기. 다시 배열된 객체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다시 배열의 설정 값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배열 닫기. 컨트롤 Z,
다시 한 번 더 배열을 해볼게요. 단축키 AR 스페이스. 배열할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원형 배열 P5 스페이스. 그리고 원의 중심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중심을 기준으로 배열이 되는데요. 위쪽에 항목 회전 끄겠습니다. 배열을 시킬 때 원본 객체의 이 중간점이 이 원을 따라서 배열을 시키고자 한다면 기준점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기준점 클릭을 해볼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기준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기준점을 중간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본 객체의 이 중간점이 이렇게 이 원을 따라서 배열이 돼요. 마찬가지로 원본 객체의 중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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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 그리고 배열 닫기. 원형 배열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X, 스페이스, 분해를 하게 되면 배열된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교재 136페이지 배열 대화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캐드 2011 이하의 버전에서는 이처럼 대화 상자의 형태로 배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또는 자격증 시험장에서 오토캐드 2011 이하의 버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열 대화 상자를 숙지를 하는 게 좋겠죠. 배열 대화 상자로 배열을 할 때에는 직사각형 배열, 원형 배열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 배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10,5 스페이스. 먼저 직사각형 배열을 진행을 해볼게요. 배열 대화 상자에 아이콘과 단축키는 없습니다.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명령어 창에 ARR 입력을 하게 되면 목록이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어레이 클래식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의 화살표를 눌러서 어레이 클래식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럼 먼저 직사각형 배열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객체 선택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한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행의 수, 이 아이콘의 형태를 보면 어느 방향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행의 수 3개, 열의 수 2개, 그리고 오른쪽에 미리 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처럼 행의 수와 열의 수에 따라서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 간격 띄우기, 위아래 간격을 띄우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행 간격 띄우기 아이콘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행 사이의 거리를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사각형 왼쪽 아래 지점 클릭.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올릴게요. 행은 위아래 방향이겠죠. F8번 직교 모드로 정확하게 수직에 거리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거리 10 스페이스. 그러면 행 간격 띄우기 그 거리 값이 10으로 입력이 되었고 열 간격 띄우기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똑같은 지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지점 오른쪽의 방향으로 20 스페이스. 그러면 20이 입력이 되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리 보기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똑같이 복사되어지는 지점까지 행의 거리가 10.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똑같이 복사되어지는 지점까지의 열의 거리가 20으로 배열이 돼요.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배열 설정 값을 다시 수정을 하고 싶다면 ESC 키를 눌러서 대화 상자로 돌아가면 돼요. ESC 클릭. 행의 수 4, 열의 수 3, 그리고 확인.
배열 대화 상자로 배열된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각각의 객체만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배열을 다시 수정을 할 수 없어요. 다시 배열을 하려면 다시 이 객체들을 지우고 다시 어레이 클래식을 실행을 해서 배열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원형 배열을 해볼게요. C 스페이스 25 스페이스 POL 스페이스 3 스페이스 모서리 2 스페이스 삼각형 그려주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0번으로 변경을 할게요. 배열 대화 상자 ARR 그리고 어레이 클래식 선택을 할게요. 원형 배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할게요. 삼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리고 중심점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원의 중심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항목의 수 360도 안에 8개를 채울게요. 8 그리고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 미리 보기 클릭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ESC 채울 각도 180도 그리고 미리 보기 다시 ESC 채울 각도 360도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회전시키면서 복사 해제를 할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ESC 자세히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기준점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 옵션 체크 해제를 하고 기준점을 직접 지정을 해줄게요. 아이콘 클릭 기준점은 아까와 동일하게 중간점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그러면 이 중간점이 원을 따라서 배열이 돼요. 그리고 작업 완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재 137페이지 해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치는 닫혀진 영역에 패턴을 삽입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50, 30 스페이스 그 다음 해치 아이콘은 그리기에서 해치 클릭을 할게요. 만약에 해치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해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객체를 선택을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S 스페이스 그러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사각형 선택을 하고 사각형 내부에 해치 패턴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패턴의 종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그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확장을 시켜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세 번째 패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각도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30 엔터 60 엔터 그러면 각도가 변하죠. 그 다음 아래쪽에 축척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2 엔터 그러면 패턴의 간격이 커지게 됩니다. 0.5 1이 기본값이고 0.5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간격이 더욱더 좁아지게 돼요. 다시 패턴을 변경을 해볼게요. 만약에 패턴을 선택을 했는데 패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패턴의 간격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축척 값을 엄청 작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해치 닫기 그 다음 다시 해치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치 패턴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관 기능을 켜고 해치 패턴을 적용을 했는데요. 닫기를 눌러볼게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이 사각형의 중간점을 클릭을 해서
그립을 클릭을 해서 위치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영역, 크기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그 내부에는 해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패턴을 지우고 해치 단축키 H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패턴 선택을 하고 연관 옵션 끌게요. 그리고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사각형 선택을 하고 사각형의 그립을 클릭을 해서 그 크기를 변경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해치 패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객체의 크기를 많이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해치 패턴의 크기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해치 패턴을 다시 삽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치를 삽입을 할 때에는 연관 기능을 항상 켜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각형을 그릴게요. REC. 이번에는 사각형 안에 원도 그리고 문자도 넣을게요. T 스페이스 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그리고 닫기 다시 H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원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객체 안에는 패턴이 생성이 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선택이 된 객체를 다시 제거를 하려면 왼쪽 위쪽에 제거 클릭을 하고 선택이 된 객체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객체를 다시 선택을 하려면 왼쪽 위쪽에 선택 그리고 객체 클릭 Shift 키를 활용을 하면 객체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 클릭 Shift 키를 놓고 다시 객체 클릭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 클릭 Shift 키를 활용을 하면 선택, 제거 이 아이콘을 일일이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고도 매우 쉽게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화살표를 눌러서 가장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유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척 값을 1로 변경을 할게요. 한 이 정도로 변경을 해볼게요. 2 엔터 그리고 각도는 기본 값은 0입니다. 0 엔터. 이 유저 패턴을 사용을 할 때에는 아래쪽에 특성 클릭을 해보면 이중 패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중 패턴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패턴이 서로 교차되게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45도 엔터. 그리고 연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닫기 클릭. 이번에는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해서 패턴을 생성을 해볼게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원 그려주고 복사 CP 원 선택하고 저랑 동일하게 객체를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치 단축키 H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K 스페이스 그러면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우리가 객체를 선택을 할 때 또는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할 때 이 옵션을 통해서 방식을 변경을 했었는데요. 이 위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는 기능, 내부 점을 선택을 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점 아이콘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닫혀져 있는 영역 안에 내부의 점 클릭
또 내부의 점 클릭. 그리고 패턴 변경을 해볼게요. 크기 작게 변경을 하고, 각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연관 켜고, 그리고 닫기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해치 패턴을 선택을 했을 때 두 개의 해치 패턴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닫기. 다시 해치 패턴 선택을 하고 지울게요. 다시 한 번 더 H 스페이스. 내부점 바로 클릭을 하고 옵션 화살표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개별 해치 작성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닫기. 그러면 해치 패턴을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의 분리된 해치 패턴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패턴을 선택을 해서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해치 대화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캐드 2010 이하의 버전에서는 이처럼 대화 상자의 형태로 해치를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그 객체의 해치 패턴을 삽입을 해볼게요. 단축키 H 스페이스. 그리고 명령어 창을 보면 설정 T 스페이스. 오토캐드 2010 이하의 버전에서는 단축키 H를 입력을 하면 대화 상자가 바로 열리게 돼요. 그럼 오른쪽에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할 때에는 이 아이콘, 객체를 선택을 해서 패턴을 삽입을 할 때에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점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부의 점 아이콘 클릭을 하고 닫혀져 있는 영역에 점 선택을 하고 다시 설정 T 스페이스. 그 다음 패턴을 여기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아래쪽에 견본 미리 보기가 보이죠?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다양한 패턴들이 있고 ANSI 선택을 해서 첫 번째 패턴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아래쪽에 각도값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축척값 1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작업 완료 스페이스. 삽입된 패턴은 선택을 하고 홈에서 도면층을 해치선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교재 138페이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30,30 스페이스. 정보 아이콘은 위쪽에 특성, 화살표, 리스트 선택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사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표시가 되고 우리가 선택을 했었던 이 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명령어 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객체의 면적, 둘레, 그리고 폭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도면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X. 이번엔 사각형을 지우고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L 스페이스. 클릭을 해서 임의의 크기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 정보 단축키 LI 스페이스. 객체를 전체 다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완료 스페이스. 이 삼각형의 전체 둘레의 길이와 면적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면적과 그 둘레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가 표시가 되긴 하지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삼각형의 면적과 둘레의 길이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선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단일 객체, 폴리선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합 J 스페이스 결합할 객체 전체 다 선택을 해주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하나의 단일 객체의 폴리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li 스페이스 객체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한 면적, 둘레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캐드 2020 이상의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객체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L 스페이스 임의의 각도로 선을 그려주시고 REC 사각형도 그려볼게요. 안쪽에 원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PL 스플라인도 그려볼게요. 스페이스 아이콘은 위쪽에 측정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빠른 작업을 선택을 할게요. 마우스 커서를 객체 위에 올려놓게 되면 선의 길이, 각도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ESC 그 다음에 단축키 MEA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빠른 작업 모드 Q 스페이스 마우스 커서를 객체 위에 올려놓을게요. 이번에는 사각형 안쪽 영역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선택이 된 그 영역의 면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ESC 다시 한 번 더 단축키 MEA 스페이스 사각형 안쪽의 영역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안쪽 영역 클릭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영역의 면적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스플라인 위로 올려 볼게요. 그러면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라인의 길이를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정보 단축키 LI 스페이스 스플라인 선택을 할게요.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스플라인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잠시 멈춰 놓으시고 134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복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마친 이후에는 139페이지에 있는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